오늘 특식이하고 대박 면요 박살납니다. 진짜 간, 신장, 췌장 다 박살납니다. 한 달 동안에 걸쳐 10%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늙어서 그래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겁니다. 우울증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수의사고요. 주로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잘 키우는 법, 그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걸 주로 소개해 강의 채널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령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반려견 장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얼마를 살더라도 사는 동안 안 아프고, 사는 동안 건강하고, 사는 동안 삶의 질을 누리고, 사는 동안 나랑 조금 더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노령견 관리의 이제 주 포인트가 되겠죠. 노령견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뭐 잘 먹고, 안 아프고, 잘 자고, 이런 행복한 거 아닌가요? 오래 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건강하다는 의미잖아요. 나이 든 강아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들은 뭐 산책을 많이 시키는 거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요. 몸이 안 좋아지면 산책을 잘 안 하려 그래요. 걷는 것도 싫어하고, 살찌니까 또 힘들고, 혈관계통도 안 좋아지니까 숨도 차고 더 안 걷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꾸 이제 걷게 시키는 게 좋은데 꼭 몸을 써서 걷지 않아도 돼요. 힘들면 주저앉으면 안고 다니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도 좋은 산책에 들어가요. 자꾸 데리고 나가 산책하는 것도 어떤 노화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강아지를 건강하게 사는 길이고요. 의외로 강아지 치매 되게 많아요. 8살부터 치매 많이 걸리거든요. 제 강아지는 뭐 한 2년 정도 치매를 앓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되게 심한 치매를 앓았더니 방향감각도 혼돈나서 잠밖에 안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뭐 치매가 걸렸을 때 보이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 초기 치매는요 성격의 변화로 나타나요. 우리 개가 요즘 까탈스러워졌어요. 우리 개가 좀 잠만 자. 이게 치매 초기예요. 성격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강아지의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잠은 몇 시간 자나요? 움직임은 있나요? 애가 저녁에 짖진 않나요? 질문에 yes, no, yes, no로 대답하면 점수가 쭉 나와요. 그럼 막을 수는 없고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확인을 미리 하고 치료를 받든 아니면 운동을 시키든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일단 자꾸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일단 피부를 자꾸 만지고 쓰다듬어 주면은요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뭐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만짐으로 해서 몸에 있는 멍울을 빨리 찾아볼 수 있어요. 욕창이 생긴다거나 뭐 종양이 있다거나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볼 수 있겠죠. 단백질 함량은 높고 소화하기 편한 뭐 노령균형 사료, 수분 함량이 풍부한 캔 주시고 옛날처럼 막 사람 먹는 거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오늘 특식이하고 막 삼겹살 주고 돼지갈비 주면요 박살납니다. 진짜 간, 신장, 췌장 다 박살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먹는 것도 오래 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의외로 많은 노령견들이 만성 탈수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만지면 살이 접혔다가 안 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야겠죠. 더 안 움직이게 되면은 근육과 지방이 빠지고 근육과 지방이 빠진 자리에는 관절이 노출되고 관절이 맨 땅에 딱딱한 데 닿으면 욕창이 생기니까 잠자리만큼은 더욱더 푹신한 자리가 이때 또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건강검진은 되게 중요해요. 현재 어디가 나빠지는 데는 언제 미리미리 찾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많이 나빠진 다음에 발견하면 늦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도 나이 들면 건강검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건강검진 센터 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아유 허리 아파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건강검진 센터 엄청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설수록 예방접종 그 다음에 구충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하면은 뭐 병 걸리면 고칠 수 있겠지만 나이 들면 병 걸리면 훅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료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보호자가 이제 노령견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장수 체크리스트 이런 게 좀 매 주마다 체중은 무조건 재보셔야 돼요. 한 달 동안에 걸쳐 10%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건 아픈 거예요. 건강검진은 최소 뭐 얼마나 받아야 돼요? 10살 이상의 강아지라면 6개월에 한 번씩을 저희는 권장을 해요. 7살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권장을 하고요. 노령기에 생기는 가장 흔한 통증성 질환은 관절염하고 치과 질환입니다. 제가 진단하고 치료해본 강아지 중에 이빨이 안 좋은 애가 오래 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칫솔질을 해주시든가 안 되면은 스케일링을 나이가 들어서도 해주라 그래요. 스케일링해서 치석을 떼내주고 잇몸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사용하지 못하고 흔들린 이빨을 빨리빨리 뽑아주고 해서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오래 살 수 있어서 장수의 이빨이 되게 중요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가족으로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노령견이 오면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뭐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발작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주물러 주세요. 건드리지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발작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첫째, 기도 확보. 침을 흘리거나 입안에 무언가 음식물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빨리 그걸 걷어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얘 포지션을 봐요. 발작 중에 떨어지거나 무언가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다면 빨리 그거 옮겨주세요. 평평한 바닥으로. 평평한 안전한 바닥에서 현재 입에 아무것도 없이 발작 중이라면 만지지 마세요. 불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TV나 음악 소리는 다 꺼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발작이 끝날 때까지. 발작 시간만 기록하세요. 수의사한테 알려줄. 완전 정신을 차려서 나를 쳐다보면 그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발작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3분 이내입니다. 30초 이내입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숨이 멎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심장이 멈추거나 이러면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CPR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사실 되게 드문 경우라 방법을 굳이 알려드린다 그러면 입과 코를 입으로 덮으세요. 두 번 부르시는데 가슴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세요. 폐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니까 30번을 주무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호흡이나 심박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냥 안고 병원까지 데려오시면 됩니다.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레트리버나 그레이트 데니나 이런 뭐 사람만한 큰 개가 아니라 그러면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갈비뼈 다 부러져 큰일 나고 강아지 죽고요.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 강아지 나이 들어서 우울증 왔나 봐요.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리 강아지가 나이 들어 사람 움직여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이 든 강아지 우울증이 오는 비율은 진짜 낮아요. 거의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유전적으로 있다면 그때 발현이 돼요.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쇼크를 받을 일이나 정신적 공황이 생길 일이 없는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뒤늦게 온다.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통증성 질환이나 호르몬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증처럼 비춰지는 건강상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치매거나. 반려견을 또 떠나보내야 할 때는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잠자듯이 스르르 죽는 죽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아우 하고 앓다가 죽어요. 며칠 만에 갔으면 호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래 앓다가서 힘들게 갔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하게 보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법적으로 안락사라는 옵션지가 하나 더 있어요. 얘가 지금 많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사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 그래요. 어느 시점에 얘를 보내줄까는요. 삶의 질 점수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배고픔, 물먹기, 운동성, 기력, 통증에서 7가지 항목에서 0점부터 10점까지 70점으로 항목별로 나눠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점수가 30점 이상이다. 그거는 불편한 단계이니까 아직 우리가 무언가 해줄 것들이 남아있어요. 조금 더 덜 불편하게. 30점 밑으로 떨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얘는 굉장히 불편함이 아닌 통증을 느끼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안락사라는 옵션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수의사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까지가 가족으로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의 마음에 대한 것도 정리가 좀 필요하세요. 우리가 기차로 여행을 해요. 기차로 여행하는 중에 갑자기 강아지를 만난 거예요. 강아지랑 갑자기 즐겁게 얘기도 하고 서로 뭐 사이다도 따주고 계란도 까주면서 같이 여행을 해요. 그러다가 강아지가 먼저 종착점에 도달한 거죠. 나는 오늘 여행 여기까지야. 먼저 내릴게. 남은 여행 즐겁게 해 하고 강아지가 운사하면서 내리는 거죠. 그럼 몇 정거장 더 가면 나도 내려야 돼 어차피. 단지 내릴 때 덜 불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내려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얘가 먼저 내리니까. 얘한테 못 해준 걸 생각하지 말고 즐거웠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주었던 어떤 위로, 좋았던 시간, 이거를 추억으로만 기억하면 되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뭐 해줄 걸, 전혀 쓸모없는 생각이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추스려지고 슬펐던 기억보다 즐거웠던 기억들이 추억으로 남으면 그때 또 새로운 강아지랑 또 여행을 하시면 돼요. 얘가 떠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중간에 종종 보는데 잘못된 방법이라고 봐요. 강아지가 그걸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노령견 보호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늙어서 그래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겁니다. 우울증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겁니다. 늙어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픈 데가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가면서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쌤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고 가는데 이거 그냥 공짜로 얻어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돈 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같이 안녕할까요? 안녕. 안녕.